이 여자는 시부모님 회갑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회사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5년 후 자기 회갑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동안 숨겨온 진짜 속마음을. 정수진은 대한전자 해외영업팀 부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대기업 임원 바로 아래 직급까지 올라간 여자였습니다. 남편 이민호는 같은 회사 연구소에 다녔습니다.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10년째 그 자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에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시어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습니다. 결혼 초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천명절 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회사 언제까지 다닐 거니?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일 좋아해요, 어머니? 평생 다니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수진에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명절마다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흉보셨습니다. 맛이 왜 이래? 회사 다니느라 부엌일을 모르는구나. 수진은 참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명절마다 내려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서와 비교했습니다. 남편, 동생 이민수의 아내 유라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라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유라야, 힘들 텐데 이리 와서 앉아. 에고, 손이 거칠어졌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수진에게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서운함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만 차별하는 것 같아.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래도 내가 우리 집 살림에 보탬이 되잖아. 알아. 근데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그냥 이해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해 시부모님 회갑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다음 달 초에 아버지 회갑이야. 꼭 와야 해. 수진은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날 제가 해외 출장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랑 대형 계약 건이에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출장 날짜를 바꾸면 안 되니? 죄송해요, 어머니. 상대방 일정이 그날밖에 안 된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회사 일인데.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수진은 마음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잘 설명하면 시어머니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명품 옷을 샀습니다. 300만 원짜리였습니다. 출장 떠나기 전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손편지도 넣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회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출장에서 돌아와서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선물 받으셨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받으셨대. 뭐라고 하시던. 고맙다고 하시더라. 수지는 안심했습니다. 선물이 마음에 드셨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물로 때우려고 그러는구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안 보내는 게 낫지? 민호는 그 말을 수진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수진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해외 영업팀 상무가 되었습니다. 대한전자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임원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여성 리더십의 롤모델 유리천장을 깬 워킹맘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외로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회의에 늦게까지 참석할 때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해외 출장을 갈 때 빈집을 지켰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요즘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민호가 쏘아붙였습니다. 넌 집에나 좀 있어? 집이 숙소야 뭐야.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크게 다퉜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넌 항상 회사가 먼저야. 나도 내 부품이야. 집안일도 내가 다 하잖아.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잖아. 우리 집 살림 내가 다 책임지잖아. 돈. 돈이면 다야? 그날 밤 민호는 방을 따로 썼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에도 수진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동서 유라와 비교하는 말만 늘었습니다. 유라 저것 봐. 아이들 3남매를 어쩜 저렇게 잘 키우니. 유라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 수진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 임신을 했지만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탓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몸이 망가진 거야?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면 아이가 안 생기니? 수진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아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며느리에게도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한테 눌려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수진도 회갑을 맞았습니다. 정확히 6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성대한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 연회장을 빌렸습니다. 회사 동료와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도 초대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와 조카들까지. 초대장을 손수 썼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께 드리는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5년간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와주세요. 진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꼭 오셔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말씀드릴게. 그의 표정이 어두웠지만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회갑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젊어 보였습니다. 예순이라고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민호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후배들도 왔습니다. 상무님 회갑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입구를 쳐다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쪽 테이블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예약해둔 자리였습니다. 6개의 빈 의자가 수진을 조롱하듯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락 안 돼?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전화가 안 받아. 동생네는? 거기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안 오시는 건가? 행사 시작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회자가 축하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수진 여사님을 위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입구를 향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기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기를. 하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수지는 웃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왜 안 오셨을까? 화가 나셨나? 아직도 5년 전 일을 잊지 못하신 건가? 연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의 친구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알던 절친이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 안 오셨어? 수진이 애써 웃었습니다. 응.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 미영이 안타까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연회장이 텅 비었습니다. 수지는 빈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식어 있었습니다. 생선회가 녹아 있었습니다. 과일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복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안 오신 거야? 민호가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안 오신 거냐고. 대답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 뭘?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전화로 말씀하셨어.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침에 알았는데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 해? 어차피 상처받을 텐데. 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뭔데? 왜 안 오신 건데?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5년 전 일 때문이래. 뭐? 아버지 회갑에 안 온 거? 그거 아직도 잊지 못하셨대.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5년 전이야. 나 그때 출장이었잖아. 설명했잖아. 어머니는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셔. 변명. 회사 일이었어. 대형 계약이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며느리가 시부모 회갑에 안 온 거? 그것만 기억하셔.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한복 치마가 펼쳐졌습니다. 5년 동안 그걸 마음에 담고 계셨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너를 며느리로 안 본대.
남일의 충격이었습니다. 5년 전 그날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아침을 차려왔습니다. 죽을 끓여왔습니다. 수진아, 좀 먹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5년 동안 나를 미워한다는 거?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너만 상처받잖아.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인사할 때도, 명절에 고맙다고 할 때도 전부 가식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원망하고 계셨습니다. 오후에 택배가 왔습니다. 시댁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통과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수진에게 어제 내 회갑에 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마. 5년 전 아버지 회갑날이 생각나니? 너는 해외 출장이라며 오지 않았지? 그 출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날이었다. 남편 회갑. 평생 고생만 시킨 남편에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고 싶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오지 않았다. 남들 앞에서 창피했다. 친척들이 수근거렸다. 큰며느리가 왜 안 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는 웃으며 넘겼다. 회사 일이라고. 중요한 출장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났다. 왜 우리 집안 행사가 회사보다 뒷전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고. 내가 보낸 선물이 왔을 때 더 화가 났다. 300만 원짜리 옷이었지? 돈으로 면죄부를 사려는 것 같았다. 마음이 없으면 선물도 필요 없다. 그 후로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사를 해도 남처럼 대했다. 명절에 와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눈치 못 챈 것 같더구나. 아니 어쩌면 눈치채고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다. 어제 내 회갑에 가지 않은 건 복수가 아니다. 갚아준 것이다. 내가 나에게 한 것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이제 우리는 피장파장이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든 내 마음이다. 시어머니 올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자에는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5년 전에 보낸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것 그대로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시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말렸습니다. 지금 가면 더 싸워. 좀 시간을 두자. 아니야. 지금 가야 해. 수진은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생각이 많았습니다.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출장이 중요했을까? 날짜를 바꿀 수 없었을까? 솔직히 말하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탁하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수진은 자문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매번 구박하고 동서와 비교하는 시어머니. 회갑에 가봐야 또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출장을 핑계로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가 미웠어도
아무리 관계가 나빴어도 회갑은 회갑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5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고 말했습니다. 왜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5년 동안 그 마음을 담고 계셨다니.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넌 늘 바빴으니까. 그 말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5년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과할 거라고 예상 못한 눈치였습니다.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그때 출장 날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바꿨어요. 뭐?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싫었어요. 회갑에 가기 싫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근데요, 어머니.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박할 때마다, 동서와 비교할 때마다, 아이 못 낳는다고 타박할 때마다 저도 피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큰며느리가 회갑에 안 오면 창피하죠. 화나시죠.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터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미안하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과하다니.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 편만 들었다. 내가 구박받을 때 한 번도 나서지 않았다. 그게 후회스럽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여보. 잠깐 내 말 들어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5년 전 그날. 내가 못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이해했다. 수진이 놀랐습니다. 네. 회사 일이 중요하지? 대형 계약이라며. 너 정도 위치에서 그걸 빠지기 쉽겠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 회갑이 회사보다 중요하잖아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이 말이 맞아. 시대가 달라졌어. 요즘 며느리들한테 예전 같은 걸 바라면 안 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단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야. 다 상처받은 거야? 수진이도 우리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편을 들어주신 것이 시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힘든 인생을 사셨어.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거든.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받으셨어. 그때 쌓인 한이 있어?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야? 수지는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회갑에 안 온 게 이 사람 가슴에 못이 됐어? 하지만 이 사람도 5년 동안 너한테 한 짓이 있잖아. 피장파장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님.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잘못한 거 있어요. 시아버지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5년이면 됐어. 서로 용서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피하던 며느리의 눈을 직접 마주 보았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5년간의 원망이 그 시선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어머니? 나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5년 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회갑에 갔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5년 동안 너무 마음 좁게 굴었어.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년간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이제 됐다. 다 풀렸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내가 담근 김치야. 수진이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내 회갑에 못 가서 미안해서 그래? 늦었지만 축하하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가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참 깔끔하네. 바쁜 와중에도 살림 잘 하는구나.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신경 못 쓴 거 많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살림은 내가 도와줄게. 수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림을 도와주겠다니?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더니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수진은 옆에서 도왔습니다. 오이를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예전 같았으면 회사 다니느라 그렇겠지라는 핀잔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야말로요. 평생 집안일만 하시느라.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서로 고생했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 손맛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수진이 한 숟갈 먹었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더 해줄게.
민호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웃고 계셨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비로소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거 받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비녀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야? 3대째 내려오는 갑오야? 수진이 놀랐습니다. 이런 귀한 걸 저한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거야? 진작 줬어야 했는데 미루고 미뤘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잘 지내자. 내가 좀 더 잘할게. 저도요, 어머니. 저도 더 잘할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의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린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결국 화해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갑에 갔더라면, 출장 날짜를 바꿨더라면, 그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